요즘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님 메타인지 박살난 듯 크크 메타인지 챙겨라. 그것은 바로 메타인지. 그런데 여러분, 메타인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메타인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인지의 의미부터 여러분의 메타인지 레벨 측정법과 메타인지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까지 모조리 싹싹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쉽고 담백하게 설명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렛츠가 기릿! 가장 먼저 메타인지의 뜻부터 살펴봅시다.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아는지 알고 뭘 모르는지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쉽게 말해서 메타인지란 나를 게임 캐릭터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해보셨죠? 메이플에서 스탯창을 띄우면 직업, 인기도, 체력, 힘, 민첩성, 지력, 운 등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란 메이플 캐릭터의 스탯창을 보듯이 나의 능력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캐인지 지능캐인지 내 체력이 많은지 적은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리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말을 빌리면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 메타인지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생이 하드모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분수 파악 못하고 물리학 공부 두세 달 깔짝하고 나서 물리학 전공자에게 제가 더 잘 알아요. 물리학에 대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용인 줄 알고 낄 곳 못 낄 곳 분간 못하고 온 천지를 들쑤시고 다니는 미꾸라지 한 마리와 인간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이처럼 메타인지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른바 나락에 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고 순탄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메타인지 레벨이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총 20개의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대한 많이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종이에 적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0개의 단어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본 20개의 단어 중 여러분이 몇 개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그 숫자를 적어보세요. 숫자를 적으셨으면 이번에는 20개의 단어 중 기억나는 단어를 최대한 써보세요. 참고로 이 테스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적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은 내가 예상한 개수와 실제로 내가 적은 단어의 개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인 것이죠. 테스트 결과 예상 개수와 실제 적은 개수의 차이가 2개 이하이면 메타인지가 높은 편이고 차이가 3개에서 4개면 메타인지가 보통 수준이며 차이가 5개 이상이면 메타인지 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거라고 합니다. 혹시나 귀찮아서 테스트 안 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메타인지 박살난 사람들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센스 오졌죠? 여기에 해당하면 여러분의 메타인지 레벨은 하위 5%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메타인지 박살난 사람 특징 1.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밈이 있습니다. 학사, 난 무엇이든 다 안다. 석사,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박사, 난 아무것도 모른다. 교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들 믿는다. 단순히 웃어넘기기엔 이 밈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 안에서 학사의 실력이 뛰어날까요? 박사의 실력이 뛰어날까요? 일반론적으로는 박사의 실력이 뛰어나겠죠? 그러나 자신감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잘 모르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메타인지 능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메타인지 박살난 사람의 특징 2.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수를 숨기는 사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여럿 봤는데요.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수를 숨기는 사람들은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박살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수를 숨기
생기면 결국 더 큰 위기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객에게 선물을 발송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고객 정보란의 주소를 보고 고객에게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선물을 다 보내고 나서 보니 고객 몇 명의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메타인지가 제대로 장착된 사람이라면 본인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실수를 발견한 즉시 상사에게 실수를 보고하고 빠르게 수습할 방법을 같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 상사에게 욕먹는 정도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타인지가 박살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음에도 욕먹는 게 두려워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자신의 실수를 숨깁니다. 초반 며칠은 잠잠하겠지만 곧 상품을 받지 못한 고객으로부터 회사에 연락이 오게 되고 여러분의 상사는 고객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실수 직후 상사에게 말했을 때 들었을 욕보다 훨씬 더한 욕을 먹고 사내 평판도 훨씬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어차피 들통날 실수를 숨겨봤자 더 큰 욕을 먹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건 확실히 메타인지 능력이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메타인지 박살난 사람의 특징 3. 안다의 기준이 관대한 사람. 이 3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안다의 기준이 관대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지식. 2.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남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여러분이 만약 이 두 가지 지식 중 1번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지식을 안다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관대한 안다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메타인지 레벨이 높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메타인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남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전도체 아시죠? 정말요? 초전도체가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세요. 초전도체를 안다고 대답했지만 막상 설명하려 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관대한 안다의 기준을 갖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인지 박살난 사람의 특징 1번, 2번은 피해갔겠지만 3번은 쉽게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쉬운 훈련 방법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글쓰기 그 머리 아프고 재미도 없는 걸 하라고 바바이 라고 하실까봐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오케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글쓰기가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일까요? 영상 첫 부분에 말했듯이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 생각을 하려면 내 생각을 관찰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글이란 무엇입니까? 글은 나의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즉, 내가 쓴 글을 보는 것은 곧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즉, 글쓰기는 메타인지 그 자체인 겁니다. 물론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을 녹음한 다음 다시 듣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말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글쓰기는 당장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글쓰기 훈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메타인지 향상을 돕기 위해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김정원 작가의 20년 글쓰기 인생 노하우가 담긴 책으로 글쓰기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벼운 마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빌려 간단한 글쓰기로 확실하게 메타인지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의 저자는 글쓰기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4단계 SNS 글쓰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SNS 글쓰기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쉽게 말해 생각하고 댓글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4단계 SNS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함께 살펴봅시다. 4단계 SNS 글쓰기 1단계 읽다가 멈춰라.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즉시 키보드 워리어로 전직해서 댓글 콜로세움에 입성합니다. 아까 메타인지가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불편함이나 감정을 느끼는지 관찰하지 않고 무지성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 두서없는 감정을 배설하는 것은 나 메타인지 박살났어요 하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고 싶다면 불편한 감정이나 특정한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댓글을 쓰지 말고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4단계 SNS 글쓰기 2단계 멈추고 사색하라. 멈추기에 성공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보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왜 내가 이 댓글에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 혹시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꼭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 최고를 추구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여러분의 뿌리에 있는 생각을 찾게 될 겁니다. 4단계 SNS 글쓰기 3단계 가장 좋은 마음으로 써라. 여러분의 뿌리에 있는 생각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과 근거 형태로 써봅시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근거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내가 근거를 댈 수 없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가장 좋은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마음으로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꼭 최고가 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왜 꼭 최고가 되어야만 하냐? 너무 단편적인 생각 아니냐?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꼭 최고가 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의 형태로 쓰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가장 좋은 마음으로 쓴다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공유한다는 자세로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까지 거친 다음 댓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또는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사람들의 좋아요는 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이 과정까지 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꽤나 괜찮아서 이걸 댓글로만 쓰기에는 글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리한 그 내용을 여러분의 SNS에 공유해보세요. 인스타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대박날 수도 있고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 4단계 SNS 글쓰기 4단계 비평은 쉽고 창조는 괴롭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은 까는 건 쉽지만 가치를 더하는 건 진짜 어렵구나를 느낌과 동시에 댓글 한 줄로 감정을 배설하는 것보다 사색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한 뒤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평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는다. 댓글로 싸우고 비난의 글을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다. 굳이 짓이라고 내가 표현한 이유는 자신의 낮은 지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쁜 마음과 감정을 최대한 참고 사색하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오래 참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그렇게 남는 것을 엮으면 당신만 쓸 수 있는 멋진 글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들어도 글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쉽사리 떠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이라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달리기는 운동입니까? 그렇다면 걷기는 운동입니까? 꼭 거창한 글만 글이 아니에요. 글쓰기의 목적이 뭘까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면 다 글이에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보내는 카톡도 글이고 인스타에 쓴 해시태그도 글인 것이죠. 글이라는 게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글쓰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자가 책에서 공유한 괴테의 8가지 글쓰기 조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괴테의 글쓰기 조언 1. 제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 신만이 완벽할 뿐이고 다만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소망으로만 끝내야 엉뚱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삶은 모든 지식 활동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글로 써야 비로소 배운 지식을 내면에 담을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식에게 명령할 수 있다. 3. 신문을 읽으면 정보를 얻기보다는 분노와 슬픔에 빠지지만 누군가에게 정보가 될 만한 글을 쓰면 마음이 태평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4. 남의 일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의무를 마주할 수 있고 그날그날의 영감도 발견할 수 있다. 늘 자신을 보라. 5. 조각가가 작품을 탄생시킬 원재료를 가지고 있듯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글쓰기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귀한 소재를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는 기술은 매일 공들여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이 조언들 중 특히 저는 제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조언이 와닿았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완벽주의 타파에 도움이 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대학의 도자기 공예 강의에서 강사는 학생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그룹은 도자기의 진로 학점을 주겠다. 학기 말에 너희가 가장 잘 만든 도자기 하나를 제출해라. B그룹은 도자기의 양으로 학점을 주겠다. 학기 말에 너희가 만든 모든 도자기를 제출해라. 이렇게 학기 말이 되었고 강사는 A그룹과 B그룹의 도자기를 모두 거둬서 가장 잘 만든 도자기 순서대로 등수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등부터 10등까지의 상위권 도자기는 모두 양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B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A그룹 학생들은 가장 잘 만든 도자기를 제출해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든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한 것이지만 A그룹 학생들은 준비에 너무 오랜 시간을 쏟은 탓에 실제로 도자기는 몇 개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B그룹 학생들은 양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 준비할 것도 없이 일단 도자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B그룹 학생들은 준비 없이 도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결과물의 퀄리티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B그룹 학생들은 반복해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이전의 실수를 자연스레 보완하게 되었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도자기 만들기에 더 능숙해졌습니다. B그룹 학생들은 일단 시작한 덕분에 실제로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 봤고 결과적으로 A그룹 학생들보다 도자기를 더 잘 만들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은 양에서 나온다.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졸작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졸작을 많이 만들어 봅시다. 개떡 같은 글이라도 일단 써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일단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전에 만들었던 졸작 역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써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는 죽어도 글쓰기를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정 그러시다면 적어도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체의 몇 % 정도나 될까를 늘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하지 않으시겠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조차 귀찮아서 하지 않으시겠다면 오늘 내용 총정리입니다. 메타인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해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게임 캐릭터처럼 3인칭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을 왜 높여야 한다고 했었죠? 메타인지 능력이 낮으면 인생이 하드모드가 된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글쓰기입니다. 저는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라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만으로는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지우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빠르게 높이고 싶고 글쓰기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20년 작가의 핵심 노하우가 담긴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글쓰기를 할 때의 마음가짐 등 개념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 2개를 공유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바보이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